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22일 토요일 손상TV2 틈새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재인이 미국 가서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은 문재인 미국 방문에 대한 평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세 분의 오늘 글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릴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뭐 마음이 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오늘 첫 번째 글은 바이든 미 대통령은 현명했다라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님의 글입니다. 한미동맹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6.25 전쟁을 상기시키는 자리를 만들었다. 전쟁이 끝난 지 68년이 지나서 북괴군 중공군과 싸운 전쟁 영웅을 찾아내서 최고 훈장을 수여하는 자리를 만들고 문재인을 배석시킴으로써 다시 한 번 더 동맹국의 적이 누구인지 확실히 상기시켰다. 적과 싸울 미사일의 사거리 제한 해제는 미국 입장에서는 일거양득이다. 44조 원을 들고 방미한 문재인에게 양보한 것은 아무것도 없이 생색내는 선물을 줬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아시아 국가와 연합체제를 구축 중에 동맹국인 한국이 중국 눈치 보느라 발을 담그지 않는데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사탕을 내놓았고 문 대통령은 입에 물었다. 800km에서 사거리를 연장하면 그 연장 사거리가 어디까지 미치는가? 중국이다. 떼물릴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는 절묘한 수를 넣은 것이다. 코로나 백신을 한국군 접종용으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은 상징은 바로 국군이다. 동맹군에게 제공한다니 받아야 되고 조건대로 국군에 접종해야 한다. 동맹의 가시적 상징을 분명하게 행동으로 보였으며 코로나 핑계로 연합훈련을 기피한 문재인 통수권자의 뒤통수를 쳤다. 또 대상을 구체화하지 않았을 경우 귀국하면 자신의 업적으로 선전해야 될 것을 차단했다. 역시 유치한 문재인의 A4 외교정책은 휴지만도 못하다는 게 여실히 증명되었다. 재미있네요. 다 비슷한 생각입니다. 저희도 오전 방송에서도 오후 방송에서도 계속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딱 그 바이든 행정부가 봤을 때는 요 빼도 박도 못하게 지금 자꾸 친중과 친북 정치에서는 문재인을 향해서 빼도 박도 못하게 딱 거미줄을 쳤어. 미끼를 딱 던져 문재인이 딱 물어버린 거예요. 이제 아마 문재인이 돌아오면 중국과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벌써부터 서서히 공격 모드로 바뀌고 있다는 거 한번 두고 봅시다. 까다와서 또 한순간에 미국하고 그런 일이 없다고 또 엉뚱한 소리를 해서 미국이 또 어떻게 나올지 참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하는 짓거리가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문통의 심정은 어땠을까라는 전 청와대 행정관 허연주님의 글입니다. 문통. 문재인 대통령의 준말 문통.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가속을 제어하고 민주주의적 규범을 위반하는 역질주를 때렸다. 한미 정상회담 성명서에 그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한국과 미국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하거나 불안정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 또 동남아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고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북한 문제와 안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한미일 삼국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이 가장 경계하는 대만 해역과 동남아해 관련 인도 태평양 지역의 미국 구상이 그대로 담겨있다. 북한이 가장 경계하는 북한 인권 문제도 그대로 담겨있다.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제기되는 걸 꺼려하고 거기에 협력하는 것까지 약속한 문통은 큰 망신을 당했다. 그간 대북 전단을 금지하고 북한 인권 문제 제기를 경기시한 문통에게 바이든이 당신 인권운동가 맞아? 당신 민주주의자 맞아? 하고 조용하지만 공개적으로 질타한 것이다. 저 내용을 발표할 때 문통의 심정은 어땠을까?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을까? 망신을 당해서 굴욕을 느꼈을까? 중국이나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부터 생각했을까? 이번에는 쇼가 안 통하네 하며 자책했을까?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었을까? 쇼크가 동시에 겹쳐 혼돈 상태였을까? 귀국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방미성과 운운하면서 국민을 우롱하며 겉으로는 희덕거리겠지. 제일 마지막이 맞을 겁니다. 지금 뭐 벌써 백신 준 거 가지고 마치 바이든에게 뭐 고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아마 방미성과 지금 현재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마 부풀리고 또 없는 얘기 만들어내서 이러쿵저러쿵 해서 또 중국과 미국이 시끄러워지는 이 꼬라지가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세 번째는 45조를 투자하고 55만 명분의 백신을 얻어온다니 라는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님의 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방미에서 삼성, SK, 현대, LG 등 4대 대기업을 데리고 가서 45조 원의 미국 투자를 발표케 하더니 이번 방미 외교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던 코로나19 백신 확보에는 완전하게 실패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군 55만 명에 대해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고 그 외 기존 화이자, 모더나 백신 계약분의 대규모의 확실한 물량의 조기 공급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조기 백신 확보에 실패하여 2020년 12월 여러 나라들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래 5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전 국민의 10%를 약간 상회하는 1회 백신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30세 이상의 인구의 혈전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무리하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강행하면서 얻은 실적이 이 정도입니다. 이번에 미국이 제공하겠다고 밝힌 국군 55만 명에 대해서는 백신이 없어서 우리 자체적인 접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전 제가 미리 말씀드렸듯 이번 방미의 가장 큰 목적은 화이자, 모더나 백신 등 기존 계약한 물량 중 대규모 물량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료계와 관련 업계 등에서 상당한 기대를 하였지만 결국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정책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의 극심한 무능을 제대로 보여준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매주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활동과 자유의 제약으로 심각한 사회 경제적 고통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언제쯤 조금이나마 완화될 수 있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이번 방미회에서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4대 대기업이 미국에 45조 원의 자금을 투자하기로 약속하였으나 백신 확보에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45조 원의 돈을 투자하고 55만 명분의 백신
백신만 도저를 얻게 되었으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백신의 가격은 아니지만 일견 45조를 두고 백신만 개 백신을 얻게 되었으니 백신 1회용에 4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아무리 빨라야 3분기에 들어왔어야 화이자 모더나 백신들이 국내에 본격 도입될 것이라는 예상이 되는 바, 문재인 정부의 하는 일들을 보았을 때 이마저도 기약하기 어려우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한 코로나19 극복은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 의사협회 회장을 했으니까 우리 최대집 회장이 보기에도 한심할 겁니다. 저희들이 방송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국가 원수나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다른 나라와의 어떤 회담을 할 때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바랬던 것은 다 필요 없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제발 미국 가서 바이든 바지가리를 잡든지 굴한테 빌든지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풍족하게 화이자나 모더나를 맞을 수 있는 그 백신을 좀 구해오라고 했는데 결국은 엄청난 44조인가 45조인가 되는 이 거금을 기업으로부터 미국에 주고 백신은 55만 명분, 그것도 조건이 붙어서 미군과 접촉하는 군인에게 접종하는 이런 조건으로 55만 명의 백신을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만약에 삐딱하게 잘못 나가면 바이든 성격상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은 미국에 왜 갔을까요? 제일 앞전에 한기호 의원님 말씀대로 마치 지금 좌우를 막론하고 민주당과 또 국민의힘이 미국이 이번에 미사일 사거리 제한은 해제했다 이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걸로 착각하는데, 한번 봅시다. 친중 정책과 친북 정책을 펼쳐온 문재인에게는 앞으로 다가올 중국과 북한의 이 공격이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대한민국의 성주 사드 배치만 해도 중국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난리가 났고, 지금도 성주의 좌파들이 진을 치고 여전히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 중국이 한국에서 미사일을 겨냥해서 중국 본토를 그냥 작살낼 수 있다, 러시아 본토를 작살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이 러시아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이고, 이제 문재인이 이걸 어떻게 정리하는지 이걸 한번 우리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놈이 또 A4용지에 어떤 글을 써줄지 아무도 모르는 대한민국, 이러다가 진짜 중국에서 미사일 날리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자칫하면 북한에서 미친 척하고 남한에 미사일 한 서너 번 갈겨버리고 실수였다, 너희들은 남북 연락소 파괴를 해도 찍소리 못했던 나라 아니냐, 우리 실수야. 그러면 이놈의 정부도 북한에 실수했답니다, 이런 꼬라지는 안 생길지 심히 걱정됩니다. 자, 오늘 세 사람의 이 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것은 문재인의 이번 방미를 자화자찬만 하는 저 민주당이나 좌파들보다는 각 분야에서, 국회에서, 또 한때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또 의사협회 회장으로서 각각이 보는 그 입장의 글들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